웰컴 백 체형 분석 전문가 바퍼인 여러분, 체형 분석 전문 솔루션 바디퍼스트 GDY입니다. 등산을 직접 다녀오면서 느낀 모든 점들을 종합해서 등산 후에 필수해야 되는 스트레칭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등산할 때 하체의 자세의 움직임 체형을 한 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지면이 이렇게 경사져 있죠? 자, 그때 발은 어떻게 된다고요? 중립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발목의 발 바닥 쪽 굽힘으로 오르막을 올라가는 경우는 없겠죠. 발목이 발 등 굽힘 되면서 지면을 밟아야 됩니다. 발목은 올라가는 내내 발 등 쪽 굽힘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 두 번째, 무릎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릎은 구부러진 상태입니다. 올라갈 때도 구부러지고 내려올 때도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올라가면서 엉덩관절은요 굽힘됩니다. 엉덩관절은 굽힘 상태가 또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골반은 후방경사됩니다. 허리는 뒤구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사랑하시는 우리 회원님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자세들 때문에 등산을 다녀오시면 발목의 체형이 어떤 체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발목의 발 등 쪽 굽힘 체형인가요? 발 바닥 쪽 굽힘 체형인가요? 발목의 발 등 쪽 굽힘 체형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무릎은 굽힘 체형인가요? 백리 체형인가요? 무릎이 굽힘된 체형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엉덩관절은요? 엉덩관절은 굽힘 체형이 될 가능성이 높고 골반은 후방경사 될 가능성이 높겠다. 허리는 뒤구움된다. 종합해보면은 약간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요? 허리 뒤구움에 골반 후방 경사에 엉덩관절 굽힘에 무릎 굽힘에 발목 굽힘. 이런 자세를 어디서 많이 보셨나요? 할머니들께서 이렇게 걸으시거든요. 노화로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등산을 즐겁게 즐기시면서 빨리 노화되지 않고 우리 하체 체형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으려면 어떤 스트레칭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그렇다면 등산을 다녀오신 우리 회원님께 드릴 수 있는 체형 전문가의 솔루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발목의 발 등 쪽 굽힘이 많아지기 때문에 발목의 발 등 쪽 굽힘하는 근육의 스트레치 릴리즈 해주시면 좋겠죠. 어떤 근육입니까? 앞정강근, 발목을 발 등 위로 올리는 전경골근의 스트레치가 필요합니다. 자, 하실 때는 이런 폼롤러라든지 아니면 볼 같은 걸 이용해서 앞정강근을 스트레치 해주시면 되겠죠. 자, 하실 때는요 발목의 발 등 굽힘이기 때문에 발목 가까운 아래쪽 위주로 한번 스트레치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하실 때 이 폼롤러 같은 걸 이용하시면 좋은데 폼롤러를 이용하실 때도 이렇게 체중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스트레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때 엉덩관절과 무릎 자세 보시면 무릎이 구부러져 있죠. 등산할 때는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나요? 펴지나요? 무릎이 구부러지죠. 그래서 무릎을 굽힌 이 자세가 등산 갔다 온 직후에 앞정강근 스트레치 하는 자세로는 그다지 좋지 않겠다. 그러면 무릎을 편 상태에서 앞정강근을 적당히 스트레치 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겠죠. 무릎이 적당히 펴진 상태에서 앞정강근의 하부 위주로 스트레치를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이고요. 다음 햄스트링입니다. 햄스트링은 다리 올라갈 때 엉덩관절 굽힘과 무릎 굽힘 체형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햄스트링은 투 조인트 근육입니다. 엉덩관절과 무릎 관절 두 개 관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엉덩관절 근처에 있는 햄스트링의 상부 파트는 엉덩관절이 굽힘됨으로 인해서 짧아진 상태가 되나요? 늘어난 상태가 되나요? 늘어난 상태가 됩니다. 늘어난 부위는 스트레치 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무릎 굽힘이 됩니다. 무릎 근처에 있는 햄스트링의 하부 파트는 짧아진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햄스트링을 스트레치 하실 때는 하부 위주로 폼롤러라든지 어떤 볼 같은 걸 이용해서 스트레치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발목에서 장단지근 스트레치 해주세요. 장단지근은 또 이중관절 근육입니다. 장단지근은 무릎 관절과 발목 관절 두 개 관절에 영향을 줍니다. 자, 무릎 관절부터 보시면 무릎은 구부러지기 때문에 장단지근이 짧아지는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장단지근은 스트레치를 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해야 된다. 발목은 어떻습니까? 발목에서는 발 등 쪽 굽힘이기 때문에 장단지근의 길이가 늘어난 상태입니까? 짧아진 상태입니까? 늘어났다. 그래서 스트레치를 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 장단지근은요 상부 파트 위주로 스트레치 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장단지근에 폼롤러를 대고 하실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무릎 근처가 있는 여기 상부 위주로 장단지근을 스트레치 해주셔야 무릎 굽힘과 관계된 장단지근을 타겟으로 정확하게 스트레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발목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요 하부 장단지근, 필요 없는 하부 파트까지 스트레치 하시게
하시게 되거나 조금 더 하부 장단지근 아래쪽에는 가자미근, 솔리우스 근육이 있죠. 가자미근은 무릎 관절과 관계가 없이 오로지 발목 관절 하나에만 영향을 받는 근육입니다. 발목은 발 등 쪽 굽힘이라서 가자미근의 길이는 늘어난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늘어난 상태에서 등산을 갔다 온 이후에 오랫동안 늘어나 있던 가자미근을 추가로 스트레치하면 발목이나 무릎에 도움이 될까요? 되지 않겠죠. 가자미근은 노터치 하셔야 됩니다. 다음 엉덩관절 굽힘. 올라가면서 엉덩관절 굽힘 상태가 많이 지속됩니다. 이때 다리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엉덩관절 굽힘근들이 많이 사용되고 짧아진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고관절 굴곡근, 엉덩관절 굽힘근들의 스트레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관절 엉덩관절 굽힘근들 스트레치 하실 때는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죠? 자, 앞쪽으로 쭉 가실 때는 AB 타입 허리뼈의 앞구분 주의하셔야 되겠죠. CD 타입이신 분들은 허리 뒤구분 특히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허리가 후방경사되지 않도록 적당히 중립을 유지하시면서 앞쪽에 있는 엉덩근을 스트레치하자. 엉덩관절 펌의 최대 각도는 몇 도라고요? 골반 중립일 때 최대 20도까지만 하시기를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유연할수록 좋지 30도, 40도 하시면 앞쪽에 있는 엉덩관절 전방 구조물들, 인대, 관절 주머니들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20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엉덩관절 굽힘근 뭐 있죠? 이중관절 엉덩관절 굽힘근에는 넙다리 고등근이 있습니다. 대퇴 직근은요, 엉덩관절 쪽에서는 굽힘이 되기 때문에 짧아져서 스트레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무릎 관절을 통과합니다. 무릎 관절 근처에는 무릎이 구부러지면서 늘어나는 포지션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치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넙다리 고등근은 하부를 해야 될까요? 상부를 해야 될까요? 상부 위주로 넙다리 고등근의 스트레치. 등산 직후에는 상부 넙다리 고등근만 폼롤러로 스트레치를 가볍게 해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등산을 다녀오시면 가장 뻐근하고 피로한 근육이 무릎 앞쪽에 있는 펴근들, 대퇴사두근이죠. 단관절 넓은 근, 광근들이 엄청나게 뻐근하고 피로하고 와 진짜 뭉친다 죽겠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그렇게 뭉치고 뻐근하실 때는 이 단관절 펴근들을 마사지하고 스트레치해서 늘려주셔야 되겠죠? 가 아닙니다. 체형 전문가 관점에서는 무릎을 펴는 근육들, 이 넓은 근 그룹, 단관절 광근들은 스트레치를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늘어나면서 사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근육들이 피로하고 뭉치고 뻐근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피곤하고 뻐근하다고 할지라도 무릎을 구부려서 하는 스트레치, 혹은 무릎 앞쪽에 있는 근육들을 폼롤러로 셀프 마사지, 아니면 어떤 수기를 이용한 마사지 행위들을 하시게 되면 안 그래도 늘어나 있는 무릎 앞쪽에 있는 이 근육들을 더 늘려버리기 때문에 무릎 앞쪽의 불안정성이 훨씬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할 때는 편할지 몰라도 하고 나서 무릎, 발목, 엉덩관절, 골반, 허리 다른 부위에 오히려 악영향이 줄 수 있으니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무릎을 구부리는 스트레칭 등산 이후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등산 이후에도 백리가 있으신 분들은 무릎 그 체형에 맞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무릎 굽힘 체형인데다가 등산 이후에 무릎 많이 구부리고 왔던 사람에게 무릎 펴는 근육들을 추가로 스트레치 하지 않아야 된다.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볼기근. 등산 다녀오시려면 엉덩관절, 무릎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잡아당겨 스트레치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스트레치가 필요할까요? 가볍게 해주시는 정도는 좋지만 너무 심하게 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왜냐? 이 스트레치 자세에서 일단 무릎 또 구부러졌죠? 거기다가 엉덩관절 구부러졌죠? 엉덩관절 펴근들, 단관절 볼기근, 둔근, 대둔근 이런 근육들은요, 등산하는 동안 구부러진 자세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어난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볼기근들은 오히려 운동을 통해서 그 길이를 회복시켜주는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볼기근의 스트레치는 등산 후에는 하지 않는다. 높은 곳을 올라가시면서 골반 후방경사와 허리가 뒤구름되는 이런 자세, 허리가 구부러지는 자세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허리 뒤가 뻐근하다라고 할지라도 허리를 앞쪽으로 이렇게 굽혀서 하는 허리 뒤에 있는 근육들을 늘려주는 스트레치를 하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히려 허리 뒤쪽은요, 앞쪽 커브를 세워줄 수 있도록 운동을 해주시는 게 더 좋겠죠. 조금 전에 등산 후에 해야 되는 스트레칭에 대한 설명은 등산하는 자세에 맞춰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등산을 하시더라도 우리 고객님의 체형에 맞춰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일례로 등산을 갔다 왔지만 허리 앞구름이 너무나 심한 AB 타입이신 분들은 허리 뒤에 있는 근육들의 스트레치가 필요한 체형인 거 맞죠? 이해되시죠? 등산을 다녀왔지만 발목이 여전히 발 바닥쪽 굽힘 체형인 회원님이시라면 앞정관근을 스트레치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등산하는 그 동작에 특화된 스트레치 자세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렸지만 원칙은 항상 회원님의 체형에 맞게 접근한다가 가장 정확한 솔루션입니다.
스트레칭하는 방법이나 자세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 스트레칭하는 그 방법이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가슴근을 스트레칭을 하더라도 이 큰 가슴근 스트레칭 할 때는 어깨 주변 체형 분석을 보다 면밀하게, 보다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진행한 이후에 그 체형에 맞게 큰 가슴근 스트레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둥근 어깨이면서 올라간 사람, 내려간 사람, 둥근 어깨 1번인 사람, 2번인 사람, 둥근 어깨이면서 어깨 관절 안쪽 돌림 있는 사람, 바깥 돌림 있는 사람, 굽힘이나 펴이 있는 사람, 너무나 다양한 체형 불균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체형들이 다 고려되어져야 하고, 또는 스트레칭하는 자세에서 하지 않아야 되는 불필요한 자세, 보상적인 자세, 잘못된 자세 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오히려 무릎이 더 아프시다든지 발목이 더 틀어졌다든지 어깨나 목이 더 틀어지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확한 운동 지도 방법은 반드시 체형 분석 운동 전문가의 지도를 정확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이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이시라면 체형 분석 운동 전문가 바디퍼스트 스포츠 마스터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이시면서 자신의 체형 분석과 그에 맞는 체형 분석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바디퍼스트 공식 트레이닝 센터의 전문가 전용 체형 분석 솔루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온 국민이 체형을 할 때까지 바디 퍼스트. See you soon.